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매수매도 외과로 들어왔고요.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보선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차익도 플러스였고 비차익도 플러스여서 일단은 국내로다가 국내 증시의 매수세가 좀 더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세가 강했는데 대비해서 주가 지수는 정말 얼마 안 올랐죠. 오히려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기도 했고,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의 조금 약세로 인해 가지고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생각한 것보다는 덜 빠졌다라는 게 오늘 긍정적인 부분으로 일단 보이고요. 일단은 야간 선물 같은 경우 현재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이제 미 증시가 우리 장 끝날 때보다는 약간 선물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것들이 일단 관망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관망세인데 기관이 약간 오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보면은 왜 기관이 오버를 했냐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항상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순수 매수보다는 투자 목적보다는 얘네는 대부분 투자 목적보다는 차익 거래를 통한 이제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금융투자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기관의 매수가 많아졌다. 근데 차익 거래를 통해서 지금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차익 거래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을 갖다가 또 차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비차익까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차익 거래를 많이 했다라는 거지, 이게 순매수로다가 이어진다라고 확인하기엔 좀 그래. 내일 되면 반대로다가 또 현물 매도하고 선물 또 사들일 수도 있고 이런 방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은 뭐 투신이나 연기금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금융투자가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차익 거래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어쨌든 지금 상단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구간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 FOMC 회의랑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죠. 내일 FOMC 회의하고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있는데, 이제 경제 공작 회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뭐 문호를 얼마나 개방할 거냐, 그거에 상당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FOMC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범위가 있고 올린다고 했었으니까 뭐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안 올린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호재로 다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뭐 50달러 깨진다고 하는데 분위기상으로는 깨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유가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뭐 금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금도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125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금 같은 경우를 갖다가 투자를 안 한다. 그리고 뭐 달러가 강세라 그럴 수도 있어요. 달러가 조금 강달러를 갖다 기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금을 갖다가 조금 뭔가 많이 오르려면 좀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래쪽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더 하락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 하락 추세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어쨌든 마감을 하고 이슈들이 조금 이제 끝나가면서 그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하락 추세라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하락 추세라고 얘기할 만한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벌써 이렇게 이런 장들을 갖다가 요번에 처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요번에 처음 겪는 게 아니고, 뭐 차트로 보면 알겠죠.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걸 처음 겪는 게 아니고 연봉으로 봐도, 자, 이때 한번 겪었죠. IMF 때 한번 겪었고, 브렉시트 때 브렉시트라네. 이때 저 리먼 사태 때 한번 겪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렇게 겪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크게 세 번을 겪었는데, 제가 요즘에 찾아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때 당시의 뉴스, 네이버에 보면은 뭐 이제 검색 사이트를 아마 보시면, 제가 네이버를 이용하긴 했지만 이제 구글도 보시고선 다 보면 이때 당시에 가서 경제 관련된 뉴스를 보면 내용들이 비슷해요. 더 내려간다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러고선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관망 보수적 대응을 해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단타만 해라 라고 하는데 향후 2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다 올랐어요. 여기도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의 다 여기까지 다 오르고 그 다음에 더 올라서 돌파를 해버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후 2년 동안 보수적 대응하라 라고 나왔는데 2년 만에
다 복구했어요. 그래놓고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 경기 다시 살아난다? 다 물렸죠, 여기서. 그럼 내려오고. 여기까지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론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맞아요. 뭐 뉴스에는 사실을 얘기하긴 하는데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 판단은 제가 봤을 땐 본인이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그래도 여기부터는 제가 봤을 땐 여기는 매수지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긴 매수예요. 어디서 잡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여기서 잡느냐 여기서 잡느냐. 안 내려오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데 어쨌든 뭐 한 번쯤 더 쳐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서 잡는 거는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지. 여기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매도해서 도대체 어디서 팔으려고 그러나? 어디서 사시려고? 여기서 매도하면 나중에 어디서 살려고?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서 뭐 여기쯤에 왔을 때 여기쯤에서 사겠다. 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뭐 1600포인트, 1600포인트 아래로 오면 사야 된다. 뭐 여기부터 매수해서 여기까지 매수한다. 이 구간도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본인이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뭘 사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뭐 치고 빠지자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적자가 나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 연도 하반기에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거 다 삼성전자 이때 올라갔어요. 한번 볼까요? 근데 언제야? 2009년, 2010년이죠. 저도 안 봤어요. 지금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딱 나오네요. 몇 년도라 그랬죠, 제가? 자,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에 이렇게 올랐죠. 삼성전자. 이게 지금 그 가격을 갖다가 액면 분할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9,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인지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때에서 2년 동안 안 좋을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2년이나 더 올랐죠. 이렇게. 그러고선 횡보 다시 2번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요. 지금도. 이렇게 내린 적 없어요. 삼성전자. 그쵸? 이렇게 내린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많이 내린 거는 인정을 해. 많이 올라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건 맞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돈 제일 잘 법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 돈 제일 잘 벌고요. 뭐 내년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고 공장 증설하고 뭐 하이닉스도 공장 증설하고 이러는데 반도체 앞으로 글쎄요 이게 다 여기가 고점이라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글쎄 고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거래량 없이 올라와서 뭐 거래량 없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더 터질 때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때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제가 장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다고 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돌아갔을 때 월봉으로 봐도 지금 이때라는 거죠. 리먼 사태 때 봐도 지금 현재 차트는 여기쯤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쯤에. 그러면 몇 개월 버텨보세요. 이거 나오면 좋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물린 사람이 여기서 뭐 추가 매수라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항상 보면 이렇게 매도를 할 때 보면 되게 여유 있게 하죠.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전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업처럼 하긴 해요. 매일 보니까 전업처럼 하는 이제 이 부업으로 주식을 하고는 있는데 전업처럼 하는 이제 부업이긴 한데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부업은 부업이죠. 근데 조금 여유있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유있게 가져갔을 때 이겨 못 기다리면 대선 테마주 하셔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로 대선 테마주를 팔고 있죠. 이것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대선 테마주 그렇게 하다가 물려받고 올라가는 거 적당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간 놈은 어차피 내려올 일이 더 많이 남은 거고 올라갈 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몰라요. 오늘도 제가 파는 종목 상한가 같습니다. 그냥 나는 이 정도만 먹으면 됐어 하고선 그냥 제가 팔고 말았지만 그거 또 잡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난 안 걸리겠지 하는데 항상 물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내 수익이 적당히 뭐 한 20%, 30% 나왔다고 하면 1년 동안 20% 수익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나왔으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빠지고 그 종목 다시 그 가격까지 내려올 때까지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더 올라가는데 파냐라고 저번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려올 때는 정말 빨리 내려와요. 겪어봤으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더 빨리 내려와요. 그러니까 많이들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정말 며칠 안에 다 내려와요. 그게. 그 올라갔던 게. 그렇게 찌질찌질 힘들게 막 많이 올라가긴 엄청 올라가죠. 막 2배, 3배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올라가는데 한 3달 걸렸으면 내려오는 데는 일주일이면 다 내려오더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거기서 꼭대기에 물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까지 다시 가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빨라도 뭐 다음 대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올라와주고 판 다음에는 그 종목은 안 쳐다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가지고서 수익을 내시는 분이라면 수익 더 내세요. 제가 지금 매도했던 아난티 그리고 뭐 오늘 흥구 그리고 또 그 전에 매도했던 거 뭐죠? 하여튼간 매도했던 종목들 지금 막 상한가 치고 더 가요. 근데 거기에 아쉬워하다가 예전에 따라갔었을 때 경험상 그렇게 물리면 복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래쪽에서 잡아놨다가 아니면 조금 전에 잡아놨다가 수익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바로 난다 그래서 전 본전에 또 팔지도 않아요. 본전 왔다 그래서 파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가져갈 부분을 시간이 지나도 수익이 나면 결국에는 수익이라니까요. 한 2달, 3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달, 3달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계속 한 10%, 15% 이렇게 됐다가 막 상한가 나오면서 플러스 10%, 플러스 20%로 바뀌었어요. 근데 1년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10% 먹고 20%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분들이 주식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이 수익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하는 개념이거든요. 주식으로다가 100% 보려고 200% 보려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1년 동안에 은행에다 넣어놨거나 아니면 적금을 넣어놨는데 그거보다 수익률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매도하고 또 아래쪽에 있는 거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자산이 점점점 불어나는 개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뭐 또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시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은 어쨌든 잘 버텨줬다. 그리고 내일 FOMC 회의가 이제 이틀 동안 있을 예정이고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변동폭은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 매물대를 꼭 건드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매물대를 안 건드리고 그냥 내려간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매물대, 지금 이 매물대를 안 건드려줬단 말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건드려준 적이 없어요. 제대로. 여기서 약간 찌질, 여기서 약간 뭐 보여주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유인하는 거지. 유인해가지고 또 물려갖고 밑에서 털으려고 여기에 다 털은 구간이라고 보면 여기 있을 때 이 구간을 한 번쯤은 헤집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 뭐 고용지표가 안 좋고 앞으로 뭐 소비자 지수가 안 좋고 뭐 이런 거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는 어땠나? 안 궁금해요? 나는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때는 어땠을까? 2008년도에는 2009년도에 이때쯤에는 어땠을까? 앞으로 더 가면 2000년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어땠을까? IMF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어땠을까? 다 죽는다는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죠. 더 이상 뭐 경제 성장 발전 가능성도 없고 뭐 어떡하냐 뭐 연금이 올라서 어떡하냐 뭐 하는데 뭐는 소비자는 물가는 오르고 뭐 다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런 얘기만 나오고 올랐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시면 지금 현재 나오는 뉴스들과 이때 당시 나왔던 뉴스들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자리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꼬리를 달면 꼬리를 달았지 그냥 내려서 하향 추세라고는 아직도 얘기를 못하겠어요. 계속 보고 있어도 왜 하향 추세라고 하는 거지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게 시간도 오래됐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상승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선 바라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승을 조금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또 한 번 더 확인하러 오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안 왔거든요. 근데 내일이라도 올 수 있어요. 악재 터지고 뭐 중국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한다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인상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우리한테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최근에 집중이 되고 오늘 또 확인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장이 끝나고 나면 8시가 넘어서 대차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차 잔고가 횡보하는 구간의 대차 잔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선 횡보를 했잖아요. 횡보하고 있는데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횡보하고 있는 기간에서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 그러면 내려갈 수가 있고 횡보하는 구간인데 대차 잔고가 감소했다. 올라갈 가능성 많습니다. 거기에 달러 보시면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달러 환율 확인해 보시고선 또 금값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금값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우리 유가도 뭐 떨어지면 안 좋다 그러는데 적당한 가격선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달러 이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여기서 더 떨어져서 정말 막 40달러 대로 내려가고 거기서 더 내려가고 막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유지해주고 오히려 그 유가 자체는 많이 상승하지 않는 게 우리 경제에는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매수매도 한 게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매도 요약한 걸로다가 한번 가보면 자 오늘은 신규 매수한 종목 없었고요. 저도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느냐고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도 없었고 추가 매수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량 매도한 종목만 2개 있었네요. 흥국이랑 새우글로벌 조금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잘 팔았어요. 근데 흥국 같은 경우도 에휴 수익 많이 났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수익 한 20%, 20몇 %였던 것 같은데 나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차트도 좋아요. 차트도 좋은데 설마 상한가 치겠어? 그 생각으로 파는 거예요. 저도. 그냥 분할해서 팔까 하다가 아유 요 정도면 됐어.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판 게 전 고점 있는 데였어요. 전 고점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길래 수급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급이랑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팔았어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 수급이 몰리는 걸 보고서 기관들 사고 있네. 그럼 조만간에 얘네들 떨어지겠네. 반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들은 최대한 지금 저는 파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 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저도 물려있던 종목들이 있고 지금 약수익권 뭐 이제 거의 수익권으로 오긴 왔어요. 이제 약수익권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당한 수익권에서 제가 매도를 해가지고 마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글쎄요 남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는데 뭐 삼성전자 사지 말라는데 저는 여기서 팔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손해난 건 없잖아요.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평가가 손실났다고 해서 손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 말이 또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좀 약었다고 나 혼자 약었다고 생각해야 다들 약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약은 줄 알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근데 얕게 행동해봤자 나중에 보면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얕게 행동하나 그냥 느긋하게 행동하나 나중에 돼서 수익으로 나오면 똑같더라는 거죠. 얕게 행동해가지고 열심히 증권사 수수료 많이 거래해가지고 많이 벌어줘야 어차피 증권사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조금씩 모아서 뭐 살 때마다 내가 어차피 돈 벌잖아요. 돈 주업으로 버는 거 같고선 뭐 이거 벌었는데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 또 넣어놓고 좀 있다가 또 돈 생겨서 예수금이 더 생기면 더 넣으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에 예수금을 더 이상 투입하진 않거든요. 계속 매도한 돈으로 남은 돈이 또 수익 난 돈으로 또 사고 또 사고. 근데 위치만 바뀔 뿐이에요. 약간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매도해서 저점에다 갖다 넣고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저점에 넣고. 근데 저점인 게 더 내려가요. 놔두세요. 또 사면 되지 나중에 올라올 것 같을 때. 근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적당한 시기에 그거를 물려있는 동안에 다른 걸로도 분명히 수익이 나요. 제가 지금 계속 거래하는 거 보시면 저는 거의 수익이 매일 납니다. 어쨌든 예전에 물렸던 거건 뭐건 그 한 달 있다가 수익이 올라오건 뭐 일주일 있다가 수익이 올라오건 수익을 계속 내요. 그 물려있는 거 어떡하냐 놔두세요. 그거 계속 추가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서 수익 난 거 같고 나중에 그거 이상 수익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거 올라왔을 때 그거 밑에 한 20% 내려가 있다가 10% 올라와서 마이너스 10%에 손절을 해도 나는 그거 물려있는 동안에 뻘짓은 안 했잖아요. 그쵸?
뻘짓을 해갖고 그걸 팔아갖고 딴 거 사는데 또 거기서 물려. 또 다른 이거 팔아갖고 다른 거 사는데 또 거기서 물려. 그런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좀 얕게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수익 안 줄 때는요,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 안 줍니다. 그 내 거 내려가는 거 나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가요. 그 중에 내가 그 많은 종목 중에 막 뭐 진짜 한 2,000개 종목, 2,000 종목 되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거 100종목도 안 되는데 그거 내가 잡아서 먹겠다? 근데 그거 올라가면 그 다음날 또 그건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올라가고 지금처럼 막 날아가는 것들 있죠. 그런 종목은요, 1,000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몇 개 안 되는데 내가 거기에 있을 거란 생각을, 왜 난 맨날 로또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선 주식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요. 근데 나는 주식이 없으니까 그럼 저점 잡을 수 있냐는 거죠. 저점 못 잡아요. 잡아보세요. 저점 잡아요? 내가 잡으면 항상 조금 더 내려가요. 근데 이제 참아서 얼마나 어디서 아래서 잡느냐. 그리고 생각을 잘하고 내가 남은 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사놓으면 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뭐 저도 요번에 막 10%, 20% 내려간 거 많아요. 요번에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는 많이 당해봤는데 급등주로만 당해봤었지 우량주가 막 이렇게 10% 이상, 20%막 이렇게 내려가는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뭐 거의 뭐 30% 가까이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 그랬는데도 크게 마음의 동요가 되진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동요가 되지 않고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일단 상장 폐지 안 되는 종목이고 배당 받을 거 생각하고 배당 받아서 뭐 하냐. 근데 배당 받고도 오르는 종목 있습니다. 배당 받고도 배당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 날에 잠깐 떨어졌다가 그리고 한 6개월 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갖다 경험을 안 해보면 그러니까 들고 있는 게 되게 무섭게 느껴질 거예요. 안 들고 있어 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들고 있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한 몇 년 동안 정말 물려 있어 보세요. 근데 한 종목을 물려갖고 비중을 크게 물려 있으면요, 그 정신적으로 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조금은 분산 투자를 해서, 근데 투자를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매일 내가 1억 있다는 1억을 하루에 아침에 다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억이 있으면 10억을 하루아침에 다 때려 박으면 그 다음부터 할 게 없어져요. 10억이 있으면 10억을 갖다가 하루에 얼마씩 적금하듯이 내가 넣을 거냐,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넣을 거냐. 그럼 매일매일 좋은 종목을 찾아서 한번 넣어보세요. 매일매일 나눠서 한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뭐 500만원, 500만원씩 해가지고 넣다 보면 그 중에 수익 나오는 것도 팔고 또 계속 넣어요. 어떤 날은 오늘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판단이 돼요. 어떤 날은 오늘은 매도만 해야지, 매수를 안 하고 좀 예수금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금 늘려놔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선 또 하시다 보면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돈을 갖다가 한 번에 다 넣어갖고 막 한 번에 복구하려고, 물론 그러다 복구를 하죠. 그러면 복구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복구를 한 사람은요, 또 그렇게 또 해요. 이제 수익도 그렇게 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1000개 중에 1개의 종목에 넣었는데 100%가 가가지고 내가 수익 정말 쉽게 났어요. 그동안 떼었던 것도 생각 안 해요. 그 수익이 쉽게 났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갈 때도 이제 나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예전에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거 물리면 또 답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고 또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그게 아니고 공부를 했으면 내가 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진 않더라도 수익이 날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다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자금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하세요. 급등주 하시고 잘하시면 돈 금방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떼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금방 벌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금방 떼일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금방 벌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떼일 때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벌 생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려가는 거는 내가 사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대신 또 당연히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고, 이거는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는 이유를 찾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이유를 찾았으면 어디가 적정 매도점인지를 또 내가 찾아보면 되는 거고, 물려서 공부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어쨌든 뭔가가 도움이 되는 거지, 물려서 그거를 지금 빨리 팔아서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오래 해보시면 아마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포지션을 정할 때 단타면 단타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기법에 맞춰서만 하는 거고, 장기로 끌고 가시거나 중장기를 하고 뭐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은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벌었다 해서 계속 그렇게 벌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않으시면, 어쨌든 앞으로 장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면 다들 수익 나니까 나만 수익 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도 오를 거를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순환매 해가지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재무 안 좋은 것들은 적당히 올라가면 매도. 아마 확인해 보시면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가총액 1000억 이하 때부터 급상승을 시작을 하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 그냥 막 수급만 가지고 거래량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최대로 갈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시가총액 3000억 정도, 3000억 근처에 가면 거기가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가총액 1000억 될 때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한 60% 정도, 50% 이상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건 그냥 경험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급등주 하실 때도 시가총액도 조금 보시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작은 거 한 번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게 남들이랑 같이 들어가면 더더욱 힘들고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찾아서 한번 크게 먹으실 분들은 크게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일도 좋은 장 되시고 내일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